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하이투자증권에서요, 그 효성 자회사들에 대한 리포트를 냈던데요.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애널리스트들도 좀 이 리포트를 내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 냈다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주로서 왜 이렇게 특히 많이 빠지는지, 물론 매크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주주로서요, 회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그래도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다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주주이면서요, 참 힘듭니다. 이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요. 그죠? 자, 지금 보시면 그 예전, 갭 상승을 했던 부분 있잖아요. 요때 갭 상승을 했던 부분까지도 지금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빠질 일은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죠? 이때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터졌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가려면 물가도 그렇고요. 모든 그 매크로적인 지표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똑같죠. 네, 주봉에서요. 그리고 효성 화학입니다. 이 친구는 더 심하죠. 네, 모든 거를 지금 다 빼버려 갖고요. 지금 거래량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쭉쭉 내려버리는데요. 자, 회사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효성 TNC입니다. 일단은요, 빨간색으로 본 부분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1분기에요. 앞에가 지금 2.2조, 요게 매출입니다. 그리고 1,901억이 영업이익입니다. 자, 그리고 2분기가요, 비슷합니다. 2.3조의 매출인데, 지금 영업이익이요, 1,409억으로 쭉 빠졌어요. 그리고 3분기에 영업이익이 1,464억, 조금 오르죠. 그리고 4분기는 더 빠지네요. 1,212억. 요게 문제인 거예요. 자, 작년과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 매출이 8조 6천억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었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는요, 지금 매출은 더 오르네요. 9조 200억 정도로. 근데 지금 이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버리는 겁니다. 반토막도 더 나와버렸죠. 네, 지금 6천억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이투자증권은요, 47만 원으로 지금 하향을 했는데요.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판덱스와 그리고 그 원료인, 효성에서 만들어내는 원료인 PTMEG가 1분기에는 계절적 비수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락다운 영향으로 가동률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스판덱스의 원자재인 PTMEG 말고 BDO 등 원가가 워낙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네, 이 친구들은 그 울산 공장에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차질과 물류비 증가로 적자로 전환을 했다. 물론 그 화재 부분에 대한 보상금은 나중에 후에 그 영업이익으로 별도로 잡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2분기에는 성수기가 진입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동사의 중국 공장 증설이 가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전분기 뒤에 3%만 소폭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베이징하고 상하이 같은 도시 봉쇄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가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분기 대비 15% 대폭 감소를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도 지금 전 글로벌 생산량이 15만 톤으로요, 연간 수요인 10만 톤을 훌쩍 넘어버렸다 이겁니다. 결국엔 공급 과잉이 돼버린 거죠. 자, 작년 초에도 분명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이베스트에서는 분명히 공급 과잉이 될 거다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요, 키움증권과 하이투자는 그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결론은 공급 과잉이 확실해져 버렸네요. 자, 그래서 21년도 평균 11일에 불과했던 중국 내 재고량이 최근에는 45일까지 가버렸다,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PTMEG와 BDO 가격의 추이입니다. PTMEG는 분명히 그 효성에는 좋은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위에 있는 부분. 그리고 BDO는 효성에서 만들지 않으니까 오를수록 안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PTMEG 역시도 계절적 비수기와 락다운 영향으로 누가 사가질 않는다는 거죠. 반면 BDO 만들긴 만들어야 되니까 BDO의 가격은 올라가고, 이게 영업이익에 안 좋은 부분을 일으킨 거겠죠. 자, 그리고 스판덱스의 그 재고입니다. 자, 작년에는 11일 정도였던 게 지금 이 상태를 보십시오. 네, 45일 요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죠. 스판덱스 가격의 부분인데요. 자, 국내 스판덱스 가격, 수출 가격이 오르다가 2022년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금 요 스판덱스 가격도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역시도요, 중국 내에서도 스판덱스의 가격이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주가가
PBR 0.8배까지 떨어진 정말 과도한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겁니다. 자, 게다가 작년에는 배당을 5만 원을 줬는데 올해 초에는 그래도 3만 원까지는 주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그럼 뭐 영업이익이 뭐 6천억 정도가 되면 작년만큼의 뭐 2분의 1, 네, 제가 보기에는 3만 원도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하여튼 이런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1분기의 매출 1조 170억, 그리고 영업이익 1154억, 2분기가 1조 134억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영업이익이 94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3분기에도 더 빠지네요. 그리고 4분기에도 더 빠질 거라는 그 암울한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연 대비로 보면요, 21년도에 3조 6천억에서 영업이익 4,374억이었죠. 그런데 3조 8,700, 네, 매출은 오르네요.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이 3,591억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유를 볼게요. 자, 1분기에는요, 컨센과 거의 부합을 했다. 타이어 보강제는 괜찮고요. 그리고 탄소 섬유도 굉장히 좋다 이거죠. 특히 그 영업이익이 지난번 제가 설명했던 태양광, 중국의 태양광 설비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태양광을 만들 때 그 인곳 성장 장치에 뜨거워지니까 그걸 막으려면 담소 섬유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레이만 지금 100%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좀 듀얼 밴더를 만들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니즈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설명을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미래에 대한 기대는 분명 탄소 섬유는 좋긴 합니다. 자, 2분기는요, 컨센 소폭 하회했고, 특수 섬유는 호조이나 스판덱스, 네, 스판덱스 이익이 대폭 감소했다 이겁니다. 타이어 판가는요, 인상이 됐고, 그 다음 원재료도 하락을 해서 16% 정도를 인상을 예상했으나 인플레이션 압박에 구매력이 약화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탄소 섬유의 판가 인상 효과가 스판덱스의 그 마이너스를 상쇄할 전망이다. 그리고 아라미드는요, 그 방탄조끼를 만드는 아라미드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국방비 집행 증가로 최대한 굉장히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 내용이네요. 그래서 동사도 판가를 6% 정도 인상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영업이익도 연간 217억 정도, 네, 아라미드 부분입니다, 기록을 할 것이다 이 내용이네요. 그리고 탄소 섬유도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뭐 판가 인상에도 긍정적인 요건이 구성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고, 이게 탄소 섬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탄소 섬유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은 증가하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는 2,500톤 증설, 요번에 끝내잖아요. 예, 그 2,500톤 증설 물량까지 반영돼서 이익 체력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자, 그래서 아까 효성 TNC는 지금 스판덱스에 거의 올인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빠져나갈 방법, 기미가 좀 안 보이는데, 반면 이 효성 첨단 소재는 이 특수 섬유 덕택에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가 좀 보이기는 한다라는 어떤 내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년과 19년 사이에 그 기초 체력이 확연히 달라졌고, 그리고 이 아라미드와 탄소 섬유의 성장 유력도 굉장히 유효하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코드입니다. 지금 타이어 코드가 20년에서 21년대 부쩍 올랐던 걸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리고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입니다. 뭐 보나마나 계속 우상향입니다. 탄소 섬유 그리고 아라미드 요거 덕택에 저희들도 이 효성 첨단 소재를 관심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래는 굉장히 좋아질 거는 확실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이렇게 좋은데도 그럼 빠지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이 19년도에 524, 그리고 20년도에 523%까지 갔었죠. 물론 작년에 300%대로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300%의 그 부채 비율이, 금리는 인상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지금 효성 첨단 소재의 그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당좌 비율도 제가 이 100% 정도는 넘어야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45%밖에 안 가주지만요. 자, 반면 유보율은 2300%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쌓아둔 돈은 많은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생산 설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차입을 좀 한 거겠죠. 근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효성화학입니다. 자, 1분기 7,272억. 자, 보십시오. 마이너스가 나버렸습니다. 적자 전환을 했죠. 그리고 2분기도 6,683억, 88억인데요. 2분기 역시도 적자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3분기에 그리고 턴어라운드를 해서요. 4분기에 571억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연 대비로 봤을 때는 매출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매출은 더 올랐네요. 근데 영업이익이 1,485억에서요. 300억으로 확 줄어버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유는 중국 수요의 둔화 및 신규 물량 유입 등으로 PP 시황이 부진했다 이거죠. 그리고 프로판 가스의 급등, 재료비가 급등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효성화학은요, 그 국내 공장 부분은 아시아보다 톤당 900에서 1000달러가 더 높은 북미와 유럽 물량을 15%에서 25% 정도로 확대를 했다 이겁니다. 게다가 컨테이너 선을 벌크선으로 바꿔버림으로써요, 요금을 줄였다 이거겠죠. 자, 그리고 문제의 이 베트남 공장이 5월 말에 이 트러블이 계속 재발생을 해갖고요, 한 달간 정기 보수가 진행이 됐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요 NF3 가스 있잖아요. 자, 이 친구는 판매량이 굉장히 건조하고, 그리고 확대과 영업이익률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요 친구 하나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프로판 가스가요, 2분기 투입된 895달러 대비 3분기는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3분기에 흑자 전환할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프로판 가스 PP 가격입니다. 자, 폴리프로필렌 가격이 21년도에 쭉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22년도에 와서는 지금 판가가 별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자, 반면 지금 프로판 가스는요,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래서 효성화학의 주가가 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지금 중국과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유럽과 그다음 미국 쪽으로 지금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요 부분은요, 자, 요 파란색 요 부분은 지금 유럽의 PP 가격이고요. 그리고 한국 가격은 지금 요만큼입니다. 즉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니까 지금 아까 벌크선을 이용해서요, 유럽 쪽으로 지금 수출을 25%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그 NF3 가스는요, 지금 수출 가격이 22년도 되면서 쭉 많이 올랐다가 요즘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네요. 자, 그렇지만 아직은 견조하다고 했으니까요, 믿어봐야 되겠죠. 하루하루가 매일 매크로의 뉴스가 터져버립니다. 그렇죠? 어제는 CPI가 9.1이라서요, 사상 최대 어떤 그런 물가 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상 처음으로 0.5라는 빅스텝을 밟아버렸고요. 그런데 물가 인상에서 갑자기 이번엔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제가 보기엔 수순인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럼 이제는 다시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침체가 일어날 거고요. 그럼 다시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또 풀겠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게 항상 돌아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다 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단 개인 돈, 내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물론 특히 주린이 분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 역시도 20년 전에 15년 전에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 똑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자, 생업에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건강, 이게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